이제 고디라고 닉네임을 쓰시는데, 네, 고디가 어떤 뜻이죠? 고디가 네. 지금 저는 고시원을 디자인하는 뜻으로 고시원 음, 디자이너의 줄임말, 음, 고디로 지금 제가 국회명을 정했고요. 네. 꼭 고시원만, 음, 인테리어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원장님들의 운영 마인드도 디자인하고 음, 입주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음,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고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현재 네. 고디님께서 이제 고시원 두 개를 이제 운영 중이잖아요. 어디 네네. 어디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은 두 개 다 강남구 역삼동에 역삼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네네.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직장인이고 부캐로 이제 고시원을 하고 계신데 아직은 이제 얼굴을 노출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태권 부위 어, 이 가면을 급히 조달 받아서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니까요. 네.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디님이 하신 고시원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네, 고시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네. 고디입니다. 현재 고시원 두 개점의 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에 10년을 근무하고 있다가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음, 예.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일단은 제가 회사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함이 있어요. 음, 10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지금 이루었던 것들에 대한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부분이 있고 회사에서 배운 것도 고시원에 분명히 적용할 것들이 굉장히 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되게 감사한 게 있지만 음, 정말 그 정년이 다가오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이 될 건데 뭔가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해서 올해 휴직을 하면서 음, 제가 이 그 종목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물론 2년 전에 담임 선생님이 만나 뵙고 고시원 종목을 알게 되었고 고시원 킹 뵙고 음, 물건을 구해서 여기를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음, 좀 그 인테리어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고시원에서 3년을 직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 입주자들의 입장도 많이 알고 그러겠네요. 있어서 음,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네. 직속 선배일 수도 있잖아요. 올해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예비 네. 원장님들께는 음, 물론 이제 기존 원장님들께는 뭐 신입 원장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두 개를 오픈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딱 세 문장으로 정리를 좀 드리자면 그래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은 1인 창업 아이템이 맞습니다. 투자금 대비 25%에서 40%까지 수익이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직원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실히 음, 없어요. But, 그러나 노력과 수고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 고시원은 건물주나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매물을 검색하는 것부터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입주자들 관리를 하는 것까지.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인테리어를 보시게 될 건데 네.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인테리어도 아주 쉽게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녹록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이 결국 한 30%대의 이제 수익률로 보상을 받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과 수고 때문에 이제 질에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과 마인드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나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음, 그리고 입주자들이 내가 없을 때 왔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 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라방에서 설명했었던 CCTV나 도어락을 통해서 우선 응대를 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선 응대를 통해서 출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입주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좀 디자인이 되면 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해서 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음, 이게 저의 이제 9개월 차 네. 이호정 원장의 음,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인테리어로 좀 넘어갈 건데요. 네. 이제 저희가 1호점을 이제 본점이라고 이제 명칭하고 있는데 네. 이 인테리어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 말씀드리면
본점이라는 상징성에 맞는 인테리어로 지하의 공용 시설이라든지 네. 셀프 스토리지, 네. 그 내부 집기를 전체를 교체했어요. 음. 이게 1호점이 기존에 학사로 운영됐던 건물이었는데 네. 영업을 1년 반 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 다 비교했었고 너무 차가운 공간에서 네. 이제 다 한번 교체해보자. 음. 근데 신설은 아닙니다. 신설은 아니고 그 화장실과 기본적인 큰 프레임만 아니고는 거의 다 뜯어서 고친 그런 인테리어였고요. 네. 통건물 운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 쌀물 디자인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딱 봤을 때, 음. 우와, 여기가 고시원이야? 어. 그런 느낌이 들게 네. 이 쌀물에 대한 디자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궁금한데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이 고시원을 인수를 받았을 때 네. 울었습니다. 왜요? 울었다고요? 네. 음. 저도 고시원 손님처럼 초짜여서 사실은 물건을 몇 개를 못 보고 이걸 골랐어요. 그래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네. 층고가 너무 낮았던 거예요. 친구가 네. 하나의 네. 높이가. 키가 네. 제가 175 정도 되는데 네. 제 머리에서 한 뼘 정도. 굉장히 낮네요. 네, 그러니까 1950 높은 게 낮은 데는 1900 정도 되는. 네. 그래서 저희 고시원은 185 이상이 못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그때 약간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그거를 이제 오늘 극복한 팁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네. 이거를 제가 베스트 월스트로 해가지고 네.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관을 보시면 기존에 이 건물이었어요. 네. 마감재는 괜찮았어요. 음. 그런데 이제 1년 반 동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 쪽에 보시면 뭐 하얀 색깔의 어떤 간판이라든지 네. 이 왼쪽에 이제 이 기상통로가 다 녹이 쓸어가지고 상당히 좀 차가운 느낌. 이 건물 전체를 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럼 이 건물 전체를 통임대를 해서 통임대를. 네. 사실은 월세도 좀 비싼 편이에요. 네. 그래도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추후에는 제 건물에서 제가 고시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통건물로 제가 임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배울 게 충분히 많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사실은 조금 모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뀐 화면이에요? 네, 바뀌는 화면입니다. 굉장히 네, 심플해지고 네. 이 노란색이 들어가니까 건물이 좀 젊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음. 그 노란 색깔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병아리 색깔이라고 하면 이제 건물이랑 따로 놀지만 약간 다크 옐로우 느낌으로 해서 네. 그레이랑도 톤이 맞고 그러게요. 그 그레이를 다시 톤의 매너를 좀 맞춰가지고 이게 저희의 그 로고거든요. 그래요.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작은 공간에서 한 줄기 빛이 좀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거를 창문에도 저희가 이 간판을 그렇군요. 옮겼어요. 그래서 창문에서도 빛이 나오는 것 같이. 이런 작은 이제 일부 인테리어를 좀 바꾼 것뿐인데 네. 건물이 요거만은 굉장히 외관이 세련돼진 느낌이 확 드네요. 사실 건물주가 너무 고마웠죠. 그래, 맞아. 건물이 깔끔해지니까. 건물이 너무 예쁘고 깔끔해져서 너무 고맙다고 몇 번에 찾아오셔서 인사도 주셨었고, 네. 저도 건물을 살리면서도 이제 고객님들도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싸움을. 그래서 제가 고객님 응대할 때는 항상 1층에서 네. 건물 전체를 보여주면서 저희 어떤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밖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창문에다가도 이런 불빛을 네. 쏘아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여기가 어딜까? 저희가 그래서 지하 2층은 여기서 층 안내도 저희가 외부에다가 좀 해놨습니다. 지하 2층은 셀프 스토리지가 있고 네. 1층, 2층 레지던스, 네. 3층, 4층 레지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서 밖에서 봐도 여기가 뭔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만들어놨고요. 이게 지금 몇 층 건물인 거죠? 총 지하 1층이랑 4층, 5개 층 다섯 개 층. 네. 네. 그리고 창문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안에 디자이너랑 같이 고민을 해서 만든 작품이라서 네. 굉장히 좀 애착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이게 내부 방인데요. 네. 창도 좋고 정말 멋진 공간이긴 한데 층고가 상당히 낮았어요. 이게
1900짜리 장인데 네. 거의 1000장에 닿을 정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장이 여기 있어서 갑갑하기도 하고 네. 기존의 독서실 같은 느낌의 장들 때문에 왠지 모를 노후화가 많이 느껴졌었죠. 네. 천장도 많이 페인트 칠이 안 돼 있고 침대보도 그러게요. 그리고 벽지도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냥 올 화이트로 그냥 네, 깔끔하게 하셨네요. 아. 바로 담임 선생님께 제대로 보셨는데요. 층고를 가장 낮게 보이는 이유가 네. 이 전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 몰딩이에요. 이 몰딩이 벽면과 천정을 그 경계선을 지어주면서 네. 굉장히 낮게 보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 몰딩을 제가 가장 얇은 몰딩으로 화이트 톤으로 바꾸면서 천정과 벽에 대한 경계를 최소화시킨 거죠. 그럼 이 고시원은 특히나 작은 공간이고 맞습니다. 이 공간에 있을 때 좀 편안해야 되는데 네, 아까 그 공간하고 작은 차이인데 맞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깨끗하고 좋네요. 네. 이제 몰딩의 어떤 컬러 변화와 이 화이트 톤으로 웜톤으로 하면서 굉장히 공간 자체 넓어지고 여기 있었던 직기를 철거를 하고 이 레일에 대한 부분과 선반 행잉에 대해서 저희가 세팅을 하면서 노출형이긴 하지만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공간이 넓어 보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마치 이런 집기들이 하나의 디자인처럼 보이게 웜톤으로 꾸며놨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평수가 사실은 네. 층고도 낮고 작은데 본인이 본 고시원 중에서 제일 넓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타입의 방인데요. 기존에는 이런 꽃무늬 벽지에서 침대 시트, 독서실을 연상케 하는 수납장이 네.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집기들을 다 없앴어요. 다 레일로 해서 행잉으로 만들었고 독서실 집기도 제가 다 떼서 이거는 뭐 다 아실 분들 아실 건데 이땡아에서 만든 집기들을 다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를 한 사진입니다. 또 책상도 마찬가지고요. 인테리어를 가장 그 가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집기는 자재는 제가 구매해서 제작이랑 설치는 인건비만 주고 하는 거고. 제가 이 책상 한 개 만드는데 저랑 호흡 맞는 친구들한테 시켜서 하나에 5,000원. 5,000원이요? 네. 조립해주는데. 조립. 네, 그래서 한 40개 조립하는데 한 20만 원에 제가 다 조립을 했고요. 요거는 하나 2,000원. 네. 2,000원이라서 한 120개 정도 했으니까 24만 원. 그러니까 자재비는 별도로 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비용도 최대한 아꼈다. 그럼 이것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저희가 레일을 통해서 이 선반을 꽂아서 행잉을 한 사진인데 이 레일이 이 석고로 보통 저희가 고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석고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건 현장 가서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침대 시트도 침대보드 하나 바꿨는데도 이전 사진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 안에 보이는 요게 그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같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타일을 깐다거나 덧방을 했을 때 사실 층고도 더 안 나올 뿐더러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면 되시고 그렇군요. 여기 바닥도 사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데코 타일인데 건들면 또 비용이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도배, 집기, 침대 시트 그래서 방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시그니처인 지하 공간인데요. 지하실. 여기는 근데 저희가 인테리어 전입니다. 되죠. 기존의 학사에서 운영을 그 학생들 식당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뭔가 카페로 바꿔보시려다 조금은 손을 대셨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고시원의 어떤 공간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하고 판단이 들어서 다 털었습니다. 다 음. 털어가지고 이런 공간으로 바꿨어요. 여기 그 어떤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얘기하면 4가지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천정도 다 텄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상층 자체가 층고가 낮기 때문에 지하층이라도 층고를 터서 좀 높게 보이자. 네. 그리고 이 지하의 엣지 등을 통해서 시선 자체를 좀 음. 넓게 터지게 하자. 이 공간이 지금 스터디 공간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식사요. 그럼 여기 뭐 식당이 있는 건가요? 식당은 없지만 네. 여기 공용 주방이 있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네, 공용 주방에서 식사를 그 음식을 만드셔서 이런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여기 세탁기도 보이네요. 네, 총 세탁기 3대, 건조기 2대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제가 액자도 갖다 놨고, 네. 여기 그 에어컨도 있고, 여기 시리얼도 보실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것도 무제한 제공이고, 전자레인지 1인용 밥솥, 이 커피 머신기도 상당히 비싼 겁니다. 네, 그리고 정수기도 2대를 갖다 놨는데요. 하나는 그냥 정수기, 하나는 얼음 정수기. 저 커피 머신기는 무료인가요? 용료는? 예, 이용료 무료고요. 제가 이거 원래 기계가만 한 200만 원 이상인데 한 달에 원두를 10만 원 정도 쓰는 기준으로 해서 빌렸어요. 많이 투자하셨네요. 네, 대신에 이거는 이 원두는 2호점까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5만 원으로 대신 저희는 라면이랑 밥, 김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관리가 편하고 깨끗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느낄 수 없는 혜택인 거죠. 그럼 여기는 네.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맞아요. 빨래도 하고 스터디 공간으로도 쓰고. 네, 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이거를 확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쪽에 셀프 스토리지라고 해서 네. 개인용 락커들이 있어요. 개인 그러니까 보관함 같은 예. 거. 고시원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본인들의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네. 이 공간을 별도로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수익이 가능한 거죠. 얼마 정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내부 그 사용자들에게는 작은 사이즈는 2만 원, 네. 큰 사이즈는 3만 원에 받고 있고요. 외부 분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5만 원, 7만 원 받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청이 왔는데, 근데 이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관리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장기 입시자분들한테 서비스로 드리면 네. 이게 또 장기 입시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런 저희는 또 손이 많이 바뀌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또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나. 맞아요. 요즘에 그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도 짐이 많아요. 특히 맞습니다.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계절 옷 같은 경우 안 입는 것은 여기 스토리 공간에 놓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네. 저도 예전에 고시원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가장 불편한 게 공간이 크기예요. 수납. 그래서 이런 스토리지 공간이 네. 굉장히 사용자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간이 좁은 거를 밑에서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네. 사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다른 고시원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큰 있고요. 차별하네요. 네. 아주 고급진인데요. 근데 사실 정말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마케팅을 또 고시원 킹께서 도움을 주신 것도 있고 네. 여기는 이런 공용 시설을 보이면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방이 38개밖에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네. 지금 대기 수요자도 있어요? 대기 수요자를 사실은 이게 뭐 숫자로 표현하기도 힘든데 네. 하루에 그냥 전화가 꼭 입주하고 싶다는 전화가 3통화에서 5통화. 그래요? 네. 여기 공실 날 일이 전혀 없겠네요. 공실 날 일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손 바뀔 때. 아, 청소하는 시간 말고는 그냥 일주일 열흘 비워놓은 시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고시원보다 여기 와서 보면 바로 계약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한 장소이기도 한데 그래요. 입주자들이 좋아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공용 주방이고요. 공용 주방. 네, 지하에 있고 3층에도 있어서 3층이 또 있어요? 네, 3층, 4층에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 주방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저희 또 1호점의 특징이 여성 고객이 다른 고시원에 비해 많으세요. 네. 여성과 남성 비율이 6대 4 정도 되는데 여성이 더 많아요? 남성이 6이고 여자가 남성. 4인데 거의 5.5대 4.5 정도 그래요? 됩니다. 네.
우리 아까 고시원님은 남성이 훨씬 더 많다는데 그렇죠. 여기는 여성 비율이 많네요. 원래 고시원은 남성 비율이 많은 게 맞는데 저희는 여성분들이 연락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렇군요. 오히려 빈방 여성분들이 채우시다 보니까 1층, 2층이 남성이시고 네. 4층이 여성 전용이신데 3층이 여성 비율이 8, 네. 남성 비율이 2, 뭐 이 정도라서 거의 3층도 여성 전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군요. 원장님 처음에는 네. 그 여성 남성을 구분해서 운영을 시작하셨어요. 완전히 구분했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사실은 남자 비율이 더 많다 보니까 3층은 남자로 바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만약에 전용층을 하시고 싶으시면 네. 3개 층, 4개 층인 경우에는 1개 층 정도는 뭐 전용층을 하셔도 되겠지만 네. 2개 층, 3개 층 정도일 때는 웬만하면 혼성을 하시는 게 맞으시고 저같이 좀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1개 층만 여성 전용을 하되 1개 층 혼성을 하는 게 맞다. 그렇군요. 좀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 가장 기분 좋았던 건 이제 저희가 그 영업을 안 하던 걸 리모델링해서 네. 0에서 38개 만시를 2주 만에 지었어요. 네. 네,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스타벅스 커피를 지금 문 앞에 달아놓은 게 잘 안 보이시죠? 선물을 드린 거군요. 네, 제가 이거 스타벅스 커피를 다 이렇게 해서 만시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만 나가실 분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고 또 얼마 안 돼서 정말 힘든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메인터넌스이거든요. 시설 유지 보수의 시설 유지 보수, 문제인데 네. 저희가 이제 화장실 변기 배관이 막히면서 제가 거의 변기 독일을 3개를 뜯어내고 스프링을 넣어가지고 거기 배관에 다 뚫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거의 한 20~30m를 뚫고 했는데 계속 안 뚫려서 두 분, 세 분을 숙박업에서 재워드리고 계약이 연장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까지 드린 정도였는데 그래요. 거의 밤새도록 작업해서 겨우 뚫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되 네. 절대 안 될 일은 없다. 해결은 다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같은 곳이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용은 네. 사실 이게 많이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영업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고시원이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이 적었어요. 네. 제가 좀 많이 좀 깎아서 이제 권리금을 받았고 그거를 다 인테리어를 투자했는데 지하는 인테리어와 셀프 스토리지와 모든 집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사실 지하에만 1억을 들였어요. 1억이요? 네. 왜냐하면 철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었고 거기다가 집기나 집장비들 뭐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것들 다 새 걸로 구매를 했었고 네. 인테리어 자체도 사실은 조금 간지가 나게 좀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도 사실 좀 비쌉니다. 네. 2천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건물이 아니라 네. 임차인으로 들어간 건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게 좀 겁나지 않았어요? 겁났었죠. 네. 겁났는데 만약에 여기가 만실이 되고 운영이 잘 된다라고 봤을 때 네. 내가 권리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해 보면 네. 사실은 투자한 돈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38개가 사실 아까 고시원 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균 가격이 한 38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네. 저는 평균 가격이 한 46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꼭 그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입주자들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장기 입주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네. 금액도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충분히 뭐 권리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 고디님 투자 대비 네. 수익률이 대략 몇 프로 정도 돼요? 여기는 사실 월세가 좀 높아서 수익률은 한 30%, 30%. 예, 조금 안 좋을 때는 25%까지 25%. 떨어집니다. 예, 근데 25%에서 35% 정도 사이고요. 그렇죠. 지금 다른 고시원에 비해서는 강남 쪽이 월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죠.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 그렇죠. 수요가 많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